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학기 미술생 평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지금 보다시피 CIP라고 여러분 이때까지 EBS에서 영상을 봐왔던 거, 과제를 내왔던 활동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수행평가는 이거 끝나고 할 건데 이모티콘 디자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선생님은 이 CIP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실기 시간을 총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일단 여러분이 CIP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이디어 스케치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 그 다음에 8절지에 로고랑 마크, 회사 소개, 심벌 컬러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런 로고랑 마크를 적용하는 대상 한 가지 정도를 그려보고 채색해서 완성하는 시간을 계획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언제 만나게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이디어 스케치까지는 여러분이랑 함께 줌으로 진행하게 될 것 같아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지금부터 영상을 보면서 한번 머릿속으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은 로고, 마크, 회사 소개, 심벌 컬러 설명, 적용 대상,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차차 영상을 보면서 배워가도록 합시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그거 들고 와야 돼요, 그거.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미술학습지를 나눠줬을 거예요. 선생님이 아니라 여러분 반 학생들이 미술학습지 2장을 가져왔을 거예요. 만약에 그거 못 챙겼는데 하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밑에 게시글로 파일 올려둘 테니까 파일을 프린트해서 보거나 같이 띄어서 보길 바래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그 학습지에 필기하는 칸이 있거든요. 필기하는 칸에 잘 적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일단 기업가 정신인데, 기업가 정신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기업가 정신. 요거 진로 탐색 시간에 아마 나왔을 거야. 진로 탐색 시간에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기업가 정신이 뭐냐면 요런 것들. 과거의 기술을 폐기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혁신성, 위험을 무릅쓰고 포착한 기회를 사업화하려는 모험과 도전 정신. 이렇게 도전하고 혁신하는 것,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것, 이런 것을 기업가 정신이라고 합니다. 지금 아마 학습지에서 맨 위에 칸에 있을 거예요. 이름 적는데 밑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학습지를 보면은 이게 뭐지 싶은 게 있을 건데 아마 3학년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이건 선생님이 이번에 3학년 수업도 들어가다 보니까 헷갈렸네요. 미안해요. 그래서 3학년이라고 돼 있는 거는 1학년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 빨리 필기하세요. 자, 그래서 CIP에 대해서 선생님, 그런데 CIP가 뭐예요? 궁금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일단 CIP는 뭐냐면 요거 Corporate Identity Program의 약자예요. 이거 무슨 뜻인지 알아? Corporate. 이거는 기업의 정체성을 통일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사명, 역할, 비전 등을 명확히 해서 기업의 이미지를 하나로 통일시키는 경영 전략. 그래서 통일을 하려면 여러 가지 매체를 사용해요. 그 매체에는 기업의 명칭을 심벌 마크로 표현하고 심벌 컬러를 통해서 기업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또 로고 이런 것들을 하나로 통일합니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 기업은 다른 기업과 달라 이런 걸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면 왜 해요? 왜 할까요? 이렇게 기업의 이미지를 통일시키면 이게 회사의 얼굴로서 회사의
정체성, 기업의 정체성을 만들 수 있고 소비자들에게 이런 기업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인식시킬 수 있고 소비자의 뇌리에 남는 기업의 이미지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스타벅스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올라요? 스타벅스 하면은 커피도 떠오를 수 있고 또 텀블러도 떠오를 수 있고 텀블러에 뭐가 있어? 뭐 스타벅스라고 글씨가 적혀 있는 텀블러도 있고요. 아니면 그 중간에 여자 있잖아. 여자 파마머리 여자. 그 여자 얼굴이 생각날 수도 있겠죠? 자, 이거 보면은 심벌 마크. 여기서 심벌 마크는 시각적 이미지로 브랜드를 나타냄. 브랜드나 회사 이름을 노출하지 않아도 대중이 인식하기 쉬움. 핵심적인 상징을 이미지로 표현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래서 심벌 마크는 이미지, 그냥 이미지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지금 나오는 심벌 마크랑 로고는 헷갈릴 수 있어, 두 개가. 두 개를 헷갈리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심벌 마크는 이미지다. 그리고 로고는 그냥 브랜드 네임을 적은 글자다. 글자. 그래서 이 두 개는 반드시 이 차이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심벌 마크는 스타벅스를 예를 들면은 심벌 마크는 아까 선생님 얘기했던 이 여자 동그라미 안에 있는 여자고 로고는 여기 있는 글씨겠죠. 글씨 스타벅스 돼 있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활용되는 예시로는 이렇게 텀블러에도 이런 것들을 넣어서 만들 수 있고요.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지? 여기서 이런 동그라미 안에 있는 이미지가 뭐라고 했죠? 이미지는 심벌 마크. 외워야 돼요, 이거는. 심벌 마크. 그리고 여기 있는 글자는 로고 글자. 로고는 글자예요. 그래서 요거는 꼭 외워두길 바랄게요. 스타벅스는 약간 우리 기업의 컨셉은 우리 기업에서 제일 추구하는 이미지는 도심 속의 오아시스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척박한 도심 속에서 오아시스 같은 존재가 되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환경과 자연을 생각하는 환경기업, 환경경영을 위해서 녹색을 심벌 컬러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녹색이 스타벅스를 대표하는 색깔로 여기저기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벌 마크라든지 로고라든지 CIP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예시인데요. 이게 원래 스타벅스에서 나온 가방이에요. 레디백이라고 엄청 인기가 많았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받으려고 막 5시간씩 줄 서고 그랬는데, 여기 원래 이렇게 이 부분에 스타벅스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 안에는 원래 스타벅스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거를 농협이라는, 이거는 마크죠? 마크. 이거는 로고. 농협의 마크랑 로고를 합성을 했어요. 합성을 하니까 봤을 때 이미지가 뭔가 안에 뭐가 들어있을 것 같아요? 농협 가방 안에 뭐가 있을 것 같아? 실제로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했던 친구들은 안에 돈이 있을 것 같아요 하는 학생도 있고, 아니면 뭐 농약이 있을 것 같아요 하는 학생도 있어요. 똑같은 가방인데도 로고랑 마크로 인해서 이미지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요거는 보면 샤넬이라고 돼 있죠. 샤넬의 이거 마크야 로고야. 그죠? 이건 마크죠? 샤넬의 마크를 넣으니까 또 뭔가 이미지가 달라졌어. 또 요거 보면은 이제 아디다스가
생기니까 갑자기 같은 가방도 뭔가 더 스포티해 보여요. 기업의 이미지로 인해서 같은 가방인데도 뭔가 많이 달라 보인다는 거. 자, 요거는 LG라는 기업의 로고랑 마크를 가져왔어요. LG는 세계의 미래의 젊음, 인간, 기술 요런 거를 모토로 하고 있어. 그래서 LG의 마크를 보면은 뭔가 사람 같아요. 맞아. 뭔가 사람 같죠. 그래서 세계 어디서나 고객과 친밀한 유대 관계로 고객 만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대요. 그리고 L과 G를 둥근 원 속에 형상화해서 인간이 그룹 경영의 중심에 있음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 경영, 인간 중심이다 하는 게 잘 드러나 있어요. 이 마크 보면은 뭔가 사람이 안에서 이렇게 윙크하면서 웃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CIP를 적용한 예시예요. 여러분도 적용을 한 가지 정도는 해볼 건데 이런 적용은 여러 가지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트럭에 적용을 할 수도 있고요. 트럭 아니면 이렇게 옷 같이 뭐 유니폼을 맞추는 경우도 있죠. 선생님은 트럭 하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브랜드는 쿠팡. 요즘 쿠팡 트럭이 엄청 많이 보여요. 그리고 이런 거는 그 울산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유니폼은 선생님은 그 전에는 북구에 한때 있었는데 북구에서는 그 현대자동차 그 유니폼을 가장 많이 봤어요. 그리고 요렇게 요렇게 포장지에도 이렇게 기업의 이미지를 넣음으로써 기업의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겠죠. 여러분은 어떤 곳에 적용을 시킬지 뭐 간판도 있고 신발도 있고 명함도 있고 선생님이 준 학습지에서 두 번째 페이지 아예 두 번째 장에는 쭉 이미지만 있을 거예요. 그 이미지들이 전부 다 CIP를 적용했던 예시들이거든요. 보면서 아 이런 데도 적용을 할 수 있고 나는 이미지를 이런 데 적용을 해봐야겠다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이것도 여러분의 뇌리에 이런 이미지들, 로고, 마크들이 얼마나 각인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시예요. 지금 뭔가 이상한 거 없어? 두 개 보면서? 안드로이드랑 아이폰을 보면서 뭔가 이상한 거 없어? 지금 보면은 안드로이드가 먹혔어. 한 입 먹혔어요. 안드로이드가 원래 다 차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누가 한 입을 먹었어. 그리고 아이폰을 보면은 원래 아이고 너 좀 내려가라. 아이폰이 이렇게 한 입 베어문 사과 모양인데 지금 두 개가 바뀌어 있죠. 그리고 두 개가 바뀌어 있고 두 개의 색깔도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기업들을 보면은 이런 마크랑 로고의 예시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도 참고하시라는 거. 자, 그리고 CI 디자인을 하기에 앞서서 컬러와 타이포그래피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합시다. 컬러는 이거는 여러분 학습지에 적어야 돼요. 보면서 적도록 하세요. 색깔은 되게 여러 가지 상징을 갖고 있다고 지난 영상에서 봤을 거예요. 색깔은 뭐 그 색깔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징을 갖고 있는데 뭐 패스트푸드점은 뭐 식욕을 돋구기 위해서 빨간색을 쓴다 뭐 이런 거 봤을 거예요. 지금 이거 선생님이 가져온 예시는 정말 정통적인 색채학에서 이야기하는 색깔의 예시거든요. 색채학이라는 학문에서 얘기하는 건데 여기 다 적어놨으니까 보면서 적도록 합시다. 이거는 화면을 잠깐 멈췄다가 적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빨간색은 열정, 복, 활기,
젊음, 에너지, 자신감, 주목. 주황색은 따뜻함, 활기, 식욕을 돋군다, 활동을 촉진한다, 위험을 알릴 때 많이 쓰이고요. 그래서 노란색은 자신감, 낙천적, 발랄, 긍정, 이해력, 행복 이런 데서 많이 쓰여요. 그래서 여기 있는 색들은 굉장히 멀리에서도 눈에 잘 띄기 때문에 거의 위험을 알릴 때도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노란색 같은 경우는 이런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유치원생들의 유니폼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라색은 여러분 활동지에서 적는 칸이 없는데요. 일단 선생님이 혹시나 보라색을 하고 싶어하는 학생도 있을 것 같아서 들고 놓았어요. 활동지에 칸은 없으니까 적지는 마세요. 칸 없음. 그래서 녹색은 진정시키고 긴장을 이완하고 회복하고 유기농을 의미할 때 많이 쓰여요. 그래서 녹색은 학교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색깔이에요. 약간 긴장을 이완시키고 눈의 피로도가 가장 덜하기 때문에 자연의 색이니까. 그래서 칠판에서도 쓰이고 게시판에서도 쓰여요. 그리고 파란색은 신뢰, 진정, 차가움, 직관. 그래서 이런 건 IT 기업에서 많이 쓰이는 편이에요. 삼성도 엄청 파란색이 제일 심볼 컬러죠. 흰색은 순수함, 깨끗함, 중립, 정화. 회색은 지적이고 지식, 현명함, 보수, 권위, 무관심. 검정색은 권위, 영향력, 강렬함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검정색은 이런 이유로 명품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색깔이에요. 명품을 상징하는 색깔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발렌시 띵띵, 샤 띵띵 이런 것들도 거의 검정색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 자, 그리고 타이포그래피, 글자도 회사의 이미지라든지 이미지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보면은 한글은 고딕체, 명조체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거든요. 고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딱 뻗어 있죠. 뻗어 있기 때문에 묵직하고 꾸밈 없고 깔끔하고 신뢰성 있는 느낌을 줘요.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글자이기 때문에 간판이나 표지판, 제목 이렇게 신뢰성을 요구하는 곳에 많이 쓰이고 있어. 명조체 같은 경우는 약간 위에가 휘어져 있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죠. 그래서 우아하고 감성적인 느낌을 주고 주로 본문 안에 많이 쓰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기업, 나의 회사, 내가 창업할 회사가 어떤 이미지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에 따라서 여러분이 글씨를 골라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 냄새 나는 기업이라고 할 때 어떤 글씨체를 쓰는 게 좋을까? 뭔가 더 사람 냄새가 나는 글씨체는 뭐예요? 그죠? 명조체가 조금 더 잘 어울리죠. 이런 문구에는. 여러분이 나는 좀 신뢰를 요구하고 좀 정확한 기업을 만들 거다 할 때는 요 고딕체, 나는 좀 인간 중심적이고 부드럽고 우아한 느낌을 줄 거다 할 때는 명조체를 사용하면 좋아요. 그리고 선생님 저는 글씨를 너무 못 써요. 글씨 쓰는데 너무 자신이 없어요 하는 학생들은 프린터를 해서 뽑아서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뽑아서 바로 붙이는 건 안 되지만 뽑아서 보고 쓰거나 대고 그리는 거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도 괜찮아요. 우리 집에는 프린터가 없어요 하는 학생은 그 컴퓨터 모니터 위에 바로 대고 그려도 잘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글씨체 같은 경우는 대고 그리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컴퓨터에서 한글이나 PPT 파일에서 직접 친 다음에 대고 그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래의 나의 회사의 CI를 디자인하기 위해서 일단 CI의 개념은 파악을 하셨고요. 창업할 회사를 생각해야 돼요. 했죠? 이때까지 선생님이 계속 우리 회사의 색깔도 생각해보고 뭐도 해봐라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창업할 회사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선생님, 저는 꿈이 없어요. 저는 대체 어떤 것을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학생들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예시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업, 지금 뭐 환경오염이 심각하다, 지구온난화가 심각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뭐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업도 괜찮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 나는 개인적으로 우유가 소화가 안 돼. 그런 학생들은 밀크풀이라고 우유 대신 다른 유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식품을 만드는 이런 기업도 괜찮고, 기존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것, 기존에 뭐 내가 생활하면서 불편했던 것들을 개선하는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기업도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서 여러분이 좋은 거, 진짜 뭔가 이거 창업하면 뭔가 신박한데? 괜찮은데? 싶은 기업들을 잘 생각해서 나만의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의 로고, 마크, 그리고 심벌 컬러, 그리고 이거를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 하나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하기 전에 벤치마킹을 해보면 좋아. 내가 뭐 도시락 기업을 할 거다 하면은 한솥 도시락도 있고, 뭐 폭스 스노폭스라는 기업도 있고, 이런 내가 원하는 종목의 기업에서 좀 유명한 회사들을 벤치마킹 해보면 좋아요. 벤치마킹이 뭔지는 여기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애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을 좋아해서 한번 찾아봤어. 애플이라는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인간적인 도구들을 제공해서 우리가 일하고 배우고 소통하는 방식을 바꾼대요. 그래서 이런 예시로는 뭐 에어팟도 있고 아이패드도 있고 이런 것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일하고 배우고 소통하는 방식들이 많이 바뀌게 됐죠. 그래서 애플에서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런 도구들을 사용해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 이런 모토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구글은 전 세계의 정보를 체계화해서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션으로 삼고 있고,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전 세계의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어. 정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글에서 검색한다는 걸 구글링 한다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토에 정말 잘 부합하게 이끌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정말로 뒷광고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세상을 좀 더 개방적이고 연결된 곳으로 만드는 것, 이런 것을 미션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가 되어야겠다, 어떤 것을 실현하는 회사가 되어야겠다, 여러분의 꿈을 생각할 때도 나는 그냥 뭐 나는 그냥 핸드폰 회사를 만드는 기업을 설립하고 싶어요 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 회사를 만드는 기업인데 어떠한 핸드폰을 만드는 기업, 어떠한 경영 철학을 갖고, 그걸 뭐라고 하지? 어떤 철학을 갖고 운영하는 기업, 이런 거를 잘 생각을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학습지 첫 번째 장에
이렇게 뒷장을 넘기면 이 페이지에 마인드맵을 하는 칸이 있을 거예요.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마인드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선생님은 예시로 식재료 마트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내가 운영하는 식재료 마트는 일단 친절해야 돼. 친절이 제일 중요해. 그리고 친절하고 되게 빨리빨리 배송을 할 거야. 이런 컨셉을 잡을 거예요. 우리 식재료 마트는 좀 뭔가 친환경적이고 자연적인 게 좋을 것 같아. 자연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 자연하면 어떤 게 떠오를까? 하면서 자연하면 뭔가 초록색이 떠올라. 그리고 자연은 바람, 물 이런 게 생각나. 바람이랑 물은 뭔가 파란색 같아.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나온 이런 것들을 토대로 그린, 블루 이렇게 심벌 컬러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심벌 컬러를 정하고 그거에 떠오르는 거를 블루는 뭔가 바람을 상징하기 때문에 블루를 했다. 그린은 자연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린을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식재료 마트에서는 유기농 재료를 많이 갖다 놓을 거야. 그래서 무농약, 친환경, 웰빙을 추구하는 마트입니다 하면서 쭉쭉쭉 마인드맵을 쳐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이 하고 싶은 회사나 기업에 대해서 마인드맵을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볼게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그 학습지에서 두 번째 장을 채워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이거는 다양한 예시들인데 여러분도 이렇게 만들게 될 거예요. 이거는 엄마라는 기업, 맘이라는 기업을 만들었어. 그래서 이거는 로고겠죠. 여기 있는 거, 이 글씨는 로고. 요거는 이미지화 했으니까 마크, 심벌 마크. 회사 소개 있어야겠지. 회사 소개는 여러분이 두 번째 장에서 회사의 컨셉이라든지 디자인 컨셉을 정할 건데 거기 그거를 좀 더 구체화시켜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회사 소개는 이런 식으로 썼죠. 굉장히 구체적이죠. 여러분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컬러는 이렇게 그린은 유기농을 뜻하고 오렌지는 식욕을 뜻한다.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해줬던 거에서 골라서 쓴 거죠. 적용시킬 대상으로는 어플도 만들고 유니폼도 만들었어요. 유니폼. 엄마 같은 포근한 느낌이 드는 배달 유니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배달을 할 거니까 배달 트럭도 만들었죠. 이거는 택배 회사. 그래서 어플을 사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위치, 시간에 택시가 올 수 있도록 하는 세계 최초의 무인 택시입니다. 그래서 요거 뭐예요? 요거 로고죠, 로고. 그럼 옆에 있는 이게 마크겠죠? 마크도 귀엽게 잘 만들었죠. 마크 잘 표시해뒀고 어플도 예쁘게 잘 디자인을 했어요. 캐릭터도 만들었네. 캐릭터도 있고 이거는 택시가 운행을 한 후 돌아오는 곳이며 주유와 수리 등 점검을 하고 지하로 수많은 층이 있다. 엘리베이터 형식으로 되어 있다. 잘 만들었죠. 택시는 이렇게 생겼다. 전기차로 운행하며 환경적인 문제를 최소화한다. 잘 만들었죠? 이거는 마카롱 가게여서 이게 마크고 로고. 마크라서 조금 더 이미지화 돼 있죠. 뒤에 동그라미는 마카롱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LLC 롱 돼 있고요. 로고 잘 만들었어요. 명함도 만들고 회사 소개도 했고 유기농 제품과 러블리함 컨셉으로 하고 있고
포장지, 마카롱은 이런 식으로. 이건 외관. 김밥집에 대한 예시예요. 소개는 친환경 김밥 회사입니다. 컬러는 주황색이랑 초록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컬러를 할 때도 그냥 글씨를 쓰는 것보다는 앞에 동그라미하고 색깔을 채워주니까 좀 더 보기에 좋죠. 그래서 앞치마도 만들고 모자도 만들고 로고도 너무 귀엽죠? 로고. 요만큼이 로고고 이게 마크. 여러 가지 응용도 잘했어요. 응용할 때 포장지도 만들고 종이박스, 포장지, 김밥이 여기 싸가는 건가 봐. 그리고 푸드트럭에 위에 김밥이 잘 보면 누워있어요. 귀엽죠? 누워있고 명함도 있고 캐릭터도 자세히 보면 눈, 코, 입이 있고요. 애기도 있어.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다. 예시들 한번 보세요. 귀엽다. 렛츠고 해서 저희 회사는 반려동물을 먼저 생각합니다. 유기동물 보호센터입니다. 귀엽다. 강아지랑 고양이. 아이고 미안. 아이고 왜 이러냐. 그래서 이거는 아이스크림 가게. 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선생님은 채점할 때 이런 것들을 볼 거예요. 독창성, 간결성, 주제를 잘 표현하고 정보를 전달해야 되고요. 간결성은 왜냐면 이런 마크라든지 로고는 너무 복잡하면 사람들이 한눈에 보이지 않아서 잘 안 보일 가능성이 많아요. 로고가 너무 길다 하면 사람들이 이거 뭐야 하면서 건너뛰겠죠? 재료를 잘 사용하는 능력. 재료는 학교에 왔을 때 마카, 매직, 색연필 이렇게 있는데 본인의 회사랑 잘 어울리는 걸로 잘 골라서 사용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화면을 구성하는 능력, 준비도 완성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실기 시간은 아까 설명을 했고요. 형성평가는 건너뛰어도 될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학습지 받은 거에서 두 번째 장. 요거 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마인드맵도 있고 아이디어 스케치도 해야 되는데 이거 할 때 꼭 로고, 마크, CI 적용 대상까지 해야 돼요. 적용 대상까지 꼭 해야 돼요. 요거 2개만 하는 친구들 있는데 요렇게 해서 3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 듣는다고 고생이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요렇게 아이디어 스케치 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안녕.